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요, 거짓말 알아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. 근데 되게 사소하지만 비언어를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되거든요. 우리가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되게 좀 속상하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믿고 싶었었던 여자친구, 남자친구의 거짓말을 금방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 내가 정말 비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바디랭귀지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좀 상처받을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사람을 믿지 못한 일도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신중하게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.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신체 바디랭귀지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까? 첫 번째입니다.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막으려고 하는 몸짓, 바디랭귀지가 드러난 결과죠.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어린아이들 손바닥처럼 딱 이렇게 입을 가리지만 나이가 들면서 행동이 점점 교묘하게 바뀝니다. 그래서 입 주변에 손가락이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입 주변에 이렇게 손가락을 활용을 해서 입을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먹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입 주변에 손이 자주 올라간다면 뭔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코 만지기. 빌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인스키와의 성추면을 전면 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영상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봤더니 총 26번이나 이 코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어요. 결과적으로 이 루인스키와의 성추문이 사실로 밝혀졌잖아요.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. 코 밑으로 재빠르게 훑거나 막 이런 거, 그리고 콧등을 살짝 만지거나 코를 이렇게 움켜쥔다거나 이런 다양한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. 근데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코를 만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. 그 이유는 화장이 지워지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. 실제로 거짓말을 하면 카테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가 돼서 코 내부 조직이 부풀어 오르고 코 신경 조직이 자극을 받아서 코가 간지러운 느낌이 든다고 해요.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진다고 하는 이런 동화가 있었잖아요. 피노키오. 근데 사실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간지럽고 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진짜인 거죠. 자, 세 번째입니다. 눈 비비기. 눈 비비기. 어린아이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손으로 눈을 막 이렇게 가리잖아요. 막 이러면서 가리잖아요. 근데 성인이 되면 이런 행동이 좀 더 교묘해지면서 눈을 비비는 행동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눈을 비비는 이유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러나서이기 때문이라고 해요. 그래서 눈을 비비는 것뿐만 아니라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눈밑을 살짝 만지는 행동,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네 번째는요, 귀 만지기. 귀를 만지는 것도 눈 비비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. 나쁜 말을 듣지 않으려는 상징적인 시도인 거죠. 그래서 아이의 귀를 틀어막는 노골적인 행동은 어릴 때나 하는 거지, 성인이 돼서 귀 주위에 손을 올리거나 귓볼을 잡아당기는 이런 교묘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귀 뒤를 막 문지른다거나 귀를 막 파는 뭐 이런 행동, 귀 전체를 덮거나 뭐 귓구멍을 막거나 이런 변형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귀를 만지는 건 이제 네 말 이제 그만 듣고 싶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,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귀 만지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. 자, 다섯 번째는요, 목 긁기. 보통 한 번에 평균 5회 정도의 목을 긁는데 이 몸짓은 의심이나 불확실함을 나타냅니다. 동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, 이런 의미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, 그래, 나 진짜 그 이야기 잘 모르겠는데 네 기분 어떤지 잘 알겠어,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, 네 말 다 알겠어, 그러니까 네 기분 다 알겠어,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을 긁잖아요. 그러면
사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,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람이 행동으로 나에게 말하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자, 6번째는요. 옷깃을 잡아당기는 거예요. 옷깃. 이 이야기는 뭐냐면 거짓말이 들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혈압이 막 상승하잖아요. 그리고 목에 땀이 차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옷깃을 잡아당기는 거예요. 그래서 말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그건 뭐예요?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화가 나거나 실망했을 때도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옷깃을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열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막 열이 받아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거죠. 7번째입니다. 손가락 물기. 손가락을 빠는 행위는 어린 시절에 엄마의 젖을 빨면서 이제 안도했었던 것들의 그런 퇴행이라고 보거든요. 성인이 돼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건 어린아이처럼 손가락을 막 쭉쭉 빨는 건 아니지만 손가락을 물거나 손톱을 깨물거나 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. 손가락 대신 담배나 파이프, 펜 등을 입에 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만약 거짓말이 들킬까봐 불안한 상황이라면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손가락 물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다르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작동하는 몸의 언어가 사실은 진실을 잘 누설을 하고, 그리고 사실은 말보다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같고 이 몸짓의 언어하고 두 가지 중에서 뭘 더 믿으셔야 되냐면 몸짓의 언어를 믿으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. 우리의 그 바디랭귀지는 거짓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. 그래서 FBI 행동심리학이란 책에서도 보면 FBI가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이 범인들의 아주 사소한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, 진실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구나를 빠르게 잡아냅니다. 그래서 살인범을 찾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골목길 끝에서 어느 쪽으로 갔어요?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오른쪽으로 갔죠. 그래서 왼쪽을 가리키잖아요. 그러면 실제로 바디랭귀지가 왼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구나, 말을 오른쪽으로 하고 거짓말하는구나, 이렇게 밝혀낸 그 살인사건의 사례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말과 행동 중에서 행동을 믿어라. 항상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